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자료는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 전 셋업을 확인하는 프리뷰 자료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마침내 블랙베리 시간이 온다. 이것이 중요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분기 실적에서 지금 분기의 3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의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동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공식 가이던스는 2분기의 가이던스를 매겼던 값이 3분기 기준 32.5빌리언이었습니다. 매분기 4빌리언씩 가이던스가 늘어나던 추세에서 이번에는 4.5빌리언으로 매출액 성장이 가속화된 모습을 처음으로 보였던 분기입니다. 이번 분기도 시장은 평소처럼 이것에 비해서는 실제 모건스탠리 가이던스가 32.5빌리언에 맺혀져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기준으로 본다면 34.3빌리언으로 대략 2빌리언 비트하고 이전 분기 매출액에 비해서는 4빌리언 정도 상향되는 것을 이전과 똑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컨센서스는 34.5빌리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 블랙웰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분기당 조금 더 4빌리언 추세에서 4.5빌리언, 5.0빌리언 등으로 매출액 성장이 좀 더 가속화되는 추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서도 4.5빌리언 이상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4분기와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GB200 NVL 시리즈가 양산되기 때문에 분기 매출 성장세가 4.5빌리언에서 5.0빌리언 혹은 그 이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UBS는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분기당 6빌리언에서 7빌리언씩 늘어나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골드만삭스가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로 39.2빌리언이라는 매우 공격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3분기에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가 기대하는 것은 34.5빌리언 혹은 35빌리언이라고 볼 수 있고 4분기에는 4.5빌리언 상향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컨센이 너무 올라가는 상황이 투자자 입장에서 불편한 셋업이라 그렇지 과하지 않은 합리적인 추정이긴 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다시 우려와 코멘트 시간인데요. 실적 발표 때마다 젠슨 황 CEO가 지난 분기에 했었던 얘기들을 시장은 다음 분기에 걱정하곤 했습니다. 그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젠슨 황 CEO가 전망했던 코멘트와 그에 반해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피크아웃 우려를 들고 나왔던 것을 이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 1분기에는 이제 AI 붐이 일시적이면서 2024년 중반에 피크아웃 할 것을 예상하며 두려워했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당시에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전 세계 8,000개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이 가속 컴퓨팅으로 모두 전환되는 10년간의 트렌드가 시작됐다고 말했었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이제 공급 병목이 생기면서 많이 못 팔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젠슨 황은 컨퍼런스 콜에서 매분기 공급이 늘어날 것이며 수요 가시성은 이미 2024년까지 높은 상태라고 말했었죠. 3분기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 25%를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할 경우 AI 수요가 부족해질 것이므로 매출 성장의 피크아웃이 나오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었습니다. 젠슨 황은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수요가 너무 높고 많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팔면 되고 2025년 이후로도 성장한다는 확신한다는 코멘트가 추가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시장은 믿기 시작하면서 움직였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자 회사를 믿기 시작했고 움직인 구간이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어서 블랙웰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까지 2026년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었습니다. 2024년 올해죠. 1분기에는 3월에 나온 블랙웰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호퍼 제품이 팔리지 않을 거라는 에어포켓 우려가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에 대해서 이미 호퍼 공급이 크게 늘었으나 수요가 계속해서 따라서 높아지고 있으며 신규 고객이 늘고 있고 추론 수요 증가분이 공급 수요 증가분보다 많기 때문에 강세임을 말했습니다. 블랙웰에 대해서도 이미 1년 전부터 주요 고객들과 소통해왔고 성능도 대략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퍼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던 것이라고 애널리스트와의 Q&A 세션에서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2024년 2분기에는 블랙웰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2025년 2분기나 돼서야 블랙웰 양산이 될 거란 디인포메이션 기사가 돌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8월에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네프콘을 통해서 달아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4분기 GPM 73% 이하에 대한 우려와 슈퍼마이크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공급망 체크를 해보자면 물량 이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강한 상태입니다. 마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수요 성장이 레인지 내에서 계속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분기 실적입니다. 이번 분기 8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지난 분기에서 처음으로 마진율에서 미스를 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GPM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H200과 H20의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TSMC 코어스 캐파와
증가와 HBM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이 판매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20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마진율은 조금 낮아지지만 볼륨 성장이 4빌리언에서 4.5빌리언으로 커진 그림이었습니다. 네프콘을 통해서 엔비디아 펀더멘탈 체크, 네오 클라우드들의 H100 계약 가격 20%에서 30% 하락 체크에 대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중국 현지에서 H100과 H20에 대한 프리미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입니다. 이 중요도가 보통은 20-30%를 넘지 않곤 했는데 이번에는 중요도가 40%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중요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4분기의 GPM이 얼마일 것인가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GPM 가이던스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줬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수적인지 실제로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4분기에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블랙웰 세브런 빌리언 달러스에 대한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냐는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가장 최근 11월 11일 보고서를 통해서 5빌리언에서 6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에서 10월 당시에는 7빌리언에서 9빌리언 예상치를 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현실화되면서 줄어드는 기조였는데요. 약간 낮아진 것이라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가 3빌리언 정도이기 때문에 5빌리언에서 6빌리언 정도라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분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올해 말고 내년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가시성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또 하나는 지난 분기에는 블랙웰 설계 지연에 대해서 우려했다면 이번 분기에는 슈퍼마이크로발 공급망 이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슈퍼마이크로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대부분이 퀀타, 위스트론, 기가바이트, 인벤텍, 델 등이 시장 점유율을 얻는 쪽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물량이 이들로 빠르게 분산되어서 마무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서버 기업들은 AI 사이클이 시작되고 나서 꾸준히 더 많은 GPU를 엔비디아로부터 받는다면 더 많이 팔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수요에 문제가 없다면 병목이 생기더라도 결국에는 작년 2분기에 걱정했던 것처럼 또 다른 공급 병목 우려일 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요 매칭되면서 다시 올라올 요인입니다. 장기적인 펀더멘탈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포인트 네 번째는 여러 블랙웰 제품들과 네트워킹과 소프트웨어의 매출입니다. 설계 지연에 대한 오해는 이제 해소됐으며 TSMC의 코어스 L캐파가 올라오는 만큼 내년 1분기부터 2분기까지 블랙웰이 성장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전까지는 현재 여전히 H200과 H20이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공급망 추정치상 블랙웰 매출 성장은 내년 1분기와 내년 2분기로 가면서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됩니다. 네트워킹은 인피니밴드의 매출 성장세가 개인적으로 조금 둔화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분기부터는 스펙트럼 X로 이더넷 시장의 진출을 본격화한 분기이기 때문에 네트워킹 매출도 어떻게 바뀌었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매출은 매분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셉과 HPE 그리고 서비스나우, 액센추어 등이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요가 높아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체 업무에 AI를 배포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가 실제로 OS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매분기 체크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캐펙스는 올해를 지나 내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추정치가 나온 배경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및 데이터 센터 수요를 대부분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수요 공급 코멘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추론 수요만 해도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직전 분기처럼 각종 지표들의 화려한 성장 추세까지는 아니었지만 기업들이 점점 LMM을 파인 튜닝하던 것에서 넘어서서 자체 모델을 추론시키기를 늘리면서 프로덕션 레벨로 들어감에 따라 AI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훈련 계약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으로 매우 짧게 나오지만 실제 AI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시작하는 걸 확인한 뒤에 나오는 추론 계약은 장기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제 논 US에서 데이터 센터 캐파 증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적인 수요 신호에 따라 캐파를 확장하면서 브라질, 이탈리아, 멕시코, 스웨덴에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POC 단계를 지나서 실제 추론 규모를 키우는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애저 오픈 AI 사용량은 6개월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현재 대부분의 AI 캐파를 자체 서비스에 추론해 쓰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들이 훈련용으로 쓰는 GPU 자체를 빌려주는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LMM 애저 서비스나 코파일럿 자체를 서비스하는 것이 대부분의 물량입니다. 이미 자체 서비스 추론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는데요. 대신 장기 성장에 중요한 코파일럿 침투 속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엑셀과 프레젠테이션에 쓰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도 사용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중입니다. 매일 코파일럿을 쓰는 사람의 수가 매분기 100% 이상 2개 분기째 늘고 있습니다.
또한 사티아 나델라는 최근 AI 캐파가 부족해서 고객들의 수요에 다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수요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 가속기 서버 캐파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서버가 본격적으로 온라인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애저 매출 성장률이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부침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AI 성장 트렌드는 유지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기업들의 AI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면서 AWS도 계속해서 순풍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특징은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도 AI 캐펙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AWS 팀은 지난 18개월 동안 타 기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더 많은 머신러닝과 생성형 AI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이어서 AWS 내 생성형 AI 사업은 멀티빌리언 달러의 ARR 규모의 사업으로 계속해서 작년 분기 성장률이 100%가 넘는 성장률을 계속해서 4분기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CEO는 만약 더 많은 AI 가속기가 있었다면 더 많은 AWS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초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3사들이 모두 GB200 NVL36과 72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현재 업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고 생각하며 직접적으로 칩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델은 8월 말에 처음으로 자신있게 파이프라인을 공개했던 서버였습니다. AI 서버 주문은 3.2빌리언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엔비디아의 H100과 H200을 HGX 서버 통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AI 서버 수요와 신규 주문 파이프라인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에 좋은 기업입니다. 이번 분기에는 AI 서버 공급량이 늘어서 출하량도 3.1빌리언으로 매우 크게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대략적인 규모를 말해줬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파이프라인이란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 주문, 대략 견적서랑 비슷한 의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는 작년 3분기에는 멀티빌리언 달러, 4분기에는 파이프라인이 크고 있다, 1분기에는 백로그에 대한 멀티플 규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소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인지 감을 잡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분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several은 3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분기 3.8빌리언 기준 3배 정도의 파이프라인으로 크게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기업 고객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제는 기업들이 개념 증명을 벗어나 실제 업무에 배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소버린 AI에 대한 기대감을 비췄는데 델은 소버린 AI가 현재 파이프라인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버린 AI가 포함되지 않은 규모가 11.4빌리언이기 때문에 소버린 AI 수요가 현재 높아지고 있는 만큼 파이프라인은 지난 분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기업들의 엔터프라이즈 AI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코어를 형성해주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도와주는 IT 컨설팅사와 CRM 그리고 ERP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엑센추어는 생성형 AI 누적 계약 규모가 2분기 2빌리언에서 3분기 3빌리언으로 90일 사이에 50% 늘었음을 말했습니다. 사업부 중에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사업부는 기업들이 AI를 도입한 이후에 운영부터 관리까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생성형 AI 사용량이 매분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BM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의 누적 계약 규모가 2빌리언에서 이번 분기에 3빌리언으로 크게 늘은 모습이었죠. 여기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각종 기업들이 말하는 엔비디아와 AI에 대한 수요를 다방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ERP와 데이터 센터 기업, 에너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정리한 모습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이해하기 위한 심화편 필독 자료와 AI 사이클 전체, 쿠다의 해자, 데이터 센터와 2027년까지의 AGI 예언서에 대해서도 네프콘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애널리스트의 생각을 몇 가지 훑어보자면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AI 인프라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초과하고 있는 모습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EPS와 주가입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포워드 EPS가 올라가는 만큼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보수적으로 AI 사이클에 체크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확장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평균적인 엔비디아 강세 시나리오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오버밸류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포워드 PER 41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3년 평균인 40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였는데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차트는 피어그룹 대비해서 엔비디아의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엔비디아에게 따로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골드만삭스 커버 기업들의 피어그룹에 68%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년 평균의 골드만삭스 커버 기업 대비 프리미엄은 137%였음을 감안할 때 프리미엄 받는 구간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BS는 최근 고객들과 공급망 작업 등을 통해서
3분기 매출은 34.5빌리언 혹은 35빌리언일 가능성이 높고 4분기 가이던스는 37빌리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완전히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수적인 전망치였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분기 실적 발표의 핵심은 GPM입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당시의 GPM 75.7%에서 3분기에 75%로 하락하고 4분기에는 GPM이 추가 하락할 거란 가이던스를 줬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의 GPM이 얼마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4분기 GPM을 보수적으로 줬던 만큼 UBS는 4분기 GPM이 3분기에 비해서 2%포인트 하락할 수 있으며 그 결과 GPM이 73%대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73%보다 낮은 72.9% 이하가 나온다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여길 기준으로 해서 블랙웰 램프업이 진행됨에 따라 내년 1분기와 2분기에는 73%, 74%까지 QOQ로 GPM이 증가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동안 소통해온 내용들과 H200, H100, H20과 블랙웰 GPU의 각각의 GPM 추정치를 예상하면 우려보다는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와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오픈AI의 O1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9월 12일 출시된 오픈AI의 O1 프리뷰는 추론에서도 스케일링 법칙을 연 것이 특징입니다. 향후 1, 2년 그리고 AGI를 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적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적인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최근 AI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픈AI GPT-5 프로젝트에서 스케일링 법칙이 깨지고 있다는 디인포메이션 보도에 대한 투자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력망 대표적인 기업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미국 내의 전력망 캐펙스 추이, 개인적으로 퍼미안 분지를 주목하는 이유와 트럼프 시대의 수혜주인 아리스워터 솔루션 및 텍사스 퍼시픽 랜드와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테슬라 중국 FSD 승인을 위한 발걸음과 애플과 글로벌스타의 딜은 로켓랩에게도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한 주간 전략 보고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보는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 프리뷰 자료입니다. 시장은 세 가지를 우려하고 있고 GPM과 블랙웰 세브런 빌리언 달러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공급 가식성입니다. 지난 2분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 계약이 늘어났음을 확인한 분기였습니다. 이제 3분기와 4분기로 이어지면서 블랙웰 램프업 구간에서 하락하는 GPM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의 코멘트를 모두 살펴보고 주요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통해서 실적 발표를 정리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로켓랩의 3분기 실적 발표 분석입니다. 요약하자면 뉴트론 상업적 계약 체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2025년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이제 대략의 프로젝트 타임라인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15회에서 18회의 발사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고 뉴트론 로켓과 엔진에 대한 QC를 끝내가면서 동시에 아르키메데스 엔진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론의 계약 가격도 상향되고 있고 강력한 수요를 느끼고 있다고 코멘트한 것이 좋았습니다. 네 번째는 메르카도 리브레의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실적을 요약하자면 투자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메르카도 리브레는 EPS상 크게 하회했습니다. 신용카드와 대출 사업부를 크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매출 성장이 가속화됐지만 브라질과 멕시코가 환율 이슈로 약간 성장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의 강도 높은 극약 처방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미국 주식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3분기 체크 시간입니다. 매분기마다 개인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10개 펀드의 매수매도 기록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개인적인 생각을 남기곤 합니다. 폴렌 캐피탈이 처음으로 투자한 AI 기업과 웨일라 캐피탈이 비중을 늘렸으나 최근 문제가 된 기업, 이미 벌어진 미래에 대한 생각과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에서 주목하는 지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